넌 그냥 월급이나 받는 하녀야. 백화점 VIP 라운지를 가득 채운 독설. 전무부인 이세영의 3만 달러짜리 샤넬백이 26살 계약직 강민서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피가 입술 끝에서 번졌지만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사모님.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에 라운지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날 고소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이 백화점 전무야. 이세영의 광기 어린 비명이 터져나왔죠. 그런데 구석에서 전등을 고치던 회색 작업복의 노인이 조용히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680억 자산가, 경신프라임 창업주 강학도 회장. 아무도 몰랐죠. 그가 왜 수리기사로 변장했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백화점 갑질 사모님이 회장 손녀를 때리고 하루 만에 인생이 박살난 충격적인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신프라임 백화점 16층 VIP 라운지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은은한 조명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계약직 직원 강민서는 오늘도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라운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28살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그녀에게 이 미소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민서가 들어오는 중년 여성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고객은 민서를 흘끗 보고는 대꾸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민서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죠. 계약직이라는 신분, 그것은 이곳에서 투명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는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천장 전등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묵묵히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지만 가끔씩 민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그저 외주업체에서 온 수리기사로만 알고 있었죠. 민서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법무팀 김현수 변호사가 라운지에 들어서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이 백화점에서 유일하게 민서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민서가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김현수는 민서의 어깨에 난 작은 멍 자국을 발견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계약직이 겪는 일들을 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라운지 곳곳에 앉아있는 VIP 고객들은 저마다의 대화에 열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유학 이야기를, 누군가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에게 민서 같은 직원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수리기사 노신사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죠. 민서는 그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노신사는 민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참 착하구만. 그 순간 라운지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전 10시 VIP 고객 특별 세일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민서는 다시 입구로 돌아가 자세를 고쳤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평온한 월요일 아침이 곧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리고 구석에서 전등을 고치던 그 노신사가 이 백화점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VIP 라운지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색 샤넬 수트를 입은 이세영이 성큼성큼 들어왔죠.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 2시 예약 명단에는 없으신데요. 혹시 다른 날짜로. 닥쳐. 박채건 전무가 내 남편이야. 그것도 모르고 이래? 이세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시선을 돌렸죠. 수리기사 노신사도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세영이 들고 있던 샤넬백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라운지는 순식간에 정막에 빠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들이 허공에 멈췄고 대화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일어나. 연기 그만해. 이세영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폭행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뭐? 너 같은 계약직이 감히? 이세영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죠. 멈추세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김현수가 민서를 부축하며 이세영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세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 당신도 잘리고 싶어? 협박까지 하시는군요.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김현수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세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해봐.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르나 보네. 수리기사 노신사가 조용히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떨어진 샤넬백 옆을 지나가며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죠. 아무도 그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김현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피가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은 반드시 기록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건방져.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세영이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라운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김현수만이 민서의 상처를 살피며 응급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노신사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권력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지 그는 오늘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민서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붙인 거즈가 유독 도드라져 보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민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이보영 매니저가 민서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죠.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때요? 전무 부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요. 매니저님,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보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계약 연장도 고지잖아요.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면 돈도 받고 일자리도 지키고 그럼 다음에도 맞아야 하나요? 그 다음에도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현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형사 고소 절차 설명해 드리려고 왔어요. 의료 기록은 확보했고 CCTV도 백업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회사에서 막으면 어떻게 해요? 이보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회사 그만두고 민서 씨 변호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한편 이세영은 차 안에서 남편 박채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백화점 계약직이 나한테 대들었어.
내가 살짝 밀었는데 넘어져서 쇼를 하더라고. 뭐, 그년이 감히? 내가 처리할게. 비서실장한테 연락해 둘 테니 걱정 마. 박채건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CCTV 삭제하고 그 계약직 여자 내일부터 출근 못하게 해. 조용히 처리해. 알겠습니다, 전무님. 보안실에서는 소치현 실장이 모니터를 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세영이 민서를 가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삭제 지시가 내려왔지만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우면 저 아가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소치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리기사 노신사가 보안실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소치현과 눈이 마주쳤죠.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민서는 완성된 사건 보고서를 들고 이보영 앞에 섰습니다.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막지 마세요. 민서 씨, 정말 이래도 돼? 박 전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맞고도 참고 무시당하고도 웃고? 전 이제 지쳤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죠. 김현수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 경찰서 같이 가요. 고소장도 준비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가봅시다. 수리기사 노신사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또 무언가를 적었죠. 용기 있는 아이다. 내 손녀가 맞아. 수요일 아침 9시 VIP 라운지에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박채건 전무가 직접 나타난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의 거즈는 더 큰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전무가 다가오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지? 우리 집사람한테 개기고 난리쳤다는 계약직이. 박채건이 민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역겨웠죠. 폭행당한 거 맞습니다. 신고도 했고요. 신고? 아, 정신이 나갔구나.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고 끝내. 박채건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계약 연장하고 싶지 않아? 전무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죠. 그때 김현수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전무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협박으로 들립니다. 녹음 중이니 조심하시죠. 김 변호사, 당신도 여기 개입할 거야? 법무팀 변호사가 회사 임원한테 대들어? 박채건이 김현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김현수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회사 임원이라도 범죄는 범죄예요. 좋아, 둘 다 각오해. 내가 가만 안 둬. 박채건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했습니다. 보안실장, 지금 당장 어제 CCTV 삭제해. 그리고 이 계약직 출입증 정지시켜. 전화를 끊은 박채건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증거도 없고 출입도 못해. 그래도 버틸 거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전무님이 그러실수록 더 끝까지 갈 겁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요. 정혜? 웃기고 있네.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너 같은 벌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보영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전무님, 민서는 그저 일하다 다친 거예요. 제발, 닥쳐. 당신도 같이 잘리고 싶어? 한편 보안실에서는 소치현 실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삭제 지시를 받은 그는 모니터를 바라봤죠. 화면에는 여전히 어제의 폭행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삭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소치현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리기사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노신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죠. 소치현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우면 저 아가씨는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우지 마세요. 대신 복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치현은 망설이다가 USB를 꺼냈습니다. 다시 라운지로 돌아온 박채건은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300만 원의 합의에. 아니면 너희 인생 끝이야. 전무님 말씀대로 제 인생 끝날지도 모르죠. 그래도 굴복하진 않겠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채건이 이를 갈며 돌아섰죠. 좋아. 어디 한번 버텨봐. 일주일 안에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목요일 저녁 9시 강남 사모님들의 단톡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세영이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듯 올리기 시작했죠. 오늘도 백화점 계약직 하나 제대로 교육시켰어요. 감히 나한테 예약 확인하겠다고 대들더라고요. 메시지와 함께 민서의 출입증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다른 사모님들의 반응이 이어졌죠. 역시 세영 언니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이세영은 더욱 신이 나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샤넬백으로 한 대 치니까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다 처리해줬어요. 역시 전무 부인은 다르죠? 그때 한 멤버가 조용히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정유진, 그녀는 과거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죠. 이세영의 메시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정유진은 망설이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캡처한 화면을 올렸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신프라임 전무부인, 직원 폭행 후 자랑하는 단톡 내용. 금요일 새벽 2시 게시물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죠. 미쳤네 진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샤넬백으로 때렸다고 자랑이야? 인간이 아니네. 경신프라임 불매해야 한다. 새벽 4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민서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죠. 김현수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민서 씨, 지금 인터넷 봤어요? 완전 난리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세영이 단톡방에 자랑한 게 폭로됐어요.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이에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죠. 박채건은 새벽에 홍보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부인께서 올리신 메시지가. 뭐? 그 멍청한 여자가. 박채건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단톡방 메시지 다 지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한 건데. 이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죠. 홍보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소치현 실장은 보안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USB에 담긴 CCTV 원본을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죠. 이제 이걸 공개해야 하나? 수리기사 노신사는 회장실에서 노트북으로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죠. 이제 시작이구나.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 임원 긴급 소집이다. 아무도 빠지면 안 돼. 비서실장은 의아했지만 회장의 목소리임을 알아채고 즉시 실행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달랐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금요일 밤 11시 보안실에는 소치현 실장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삭제 버튼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우면 내 양심도 같이 지우는 거겠지. 소치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처음 겪는 갈등이었죠. 그는 결심한 듯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원본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올라가는 동안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죠. 만약 들키면 그의 인생도 끝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치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회색 작업복의 수리기사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웬일이? 실장님 하시던 일 계속하세요.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치연은 뭔가를 느꼈죠. 이 사람이 단순한 수리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신사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는 이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강학도라고 하죠. 소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신프라임의 창업회장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이셨습니까? 그런데 왜 수리기사로?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대우받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강학도 회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이세영의 폭행 장면이 정지화면으로 떠 있었죠. 그 원본 절대 지우지 마세요.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 두고요. 하지만 전무님이 박채건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월요일에 모든 게 바뀔 겁니다. 강학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실장님, 그동안 이런 일이 많았겠죠? 소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바꿔야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강학도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민서, 제 손녀예요. 제가 신분을 숨기고 지켜본 이유기도 하죠. 소치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직 직원이 회장의 손녀였다니. 그럼 처음부터 아셨단 말씀입니까? 네. 하지만 민서는 모릅니다. 제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USB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소치연이 여러 개를 더 복사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월요일에 정말 모든 게 바뀔까요? 네, 바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같은 정직한 분들이 인정받는 회사가 될 거예요. 강학도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임원회의실에서 뵙죠. 소치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홀가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서의 작은 원룸은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의료 기록, 동료들의 진술서, 사건 보고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죠.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 씨, 내일 준비는 어때요? 솔직히 무서워요. 그래도 끝까지 가볼 거예요. 김현수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박채건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아마 내일 뭔가 큰 수를 쓸 겁니다. 뭘 하든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무릎 꿇고 살기 싫어요. 민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는 이세영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내 인스타 팔로워가 반토막 났어. 친구들도 연락 안 받고. 닥쳐. 내가 멍청하게 단톡방에 자랑질한 게 문제잖아. 박채건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스트레스로 일그러져 있었죠.
내일 임원회의가 소집됐대. 분명 이건 때문일 거야. 어떻게든 무마해야 해. 그 계약 직년이 문제야. 돈 좀 더 줘서 입 다물게 해. 이세영이 악을 썼습니다. 박채건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일 아침 일찍 그 계약직 불러. 1,000만 원 줄 테니 합의하라고 해. 그 시각 소치연은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USB가 든 가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계속 불안해 보이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치연이 한숨을 쉬었죠. 내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 난 당신을 믿어요. 아내의 말에 소치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이죠. 강학도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녀 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아가신 아들 내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딸이 정말 씩씩하게 자랐구나.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내일 드디어 내 딸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동안 숨어서 지켜보기만 해서 미안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회의실에 CCTV 재생 장비 준비해도. 그리고 법무팀 전원 참석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죠. 민서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죠. 박채건은 위스키를 마시며 내일의 대응책을 짜고 있었습니다. 소치연은 USB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학도 회장은 양복을 준비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일요일 밤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경신 프라임 임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장 비서실이었죠. 긴급 소집 문자를 받은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9시 정각 본사 20층 대회의실 전원 필참, 불참 시 인사조치. 짧고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박채건 전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뭐야 이거? 내가 소집한 것도 아닌데? 그가 급히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누가 회의 소집한 거야? 회장님 직접 지시입니다. 전무님. 회장님? 회장님이 왜 갑자기? 박채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세영도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설마 그 일 때문에? 닥쳐. 아직 모르는 거야. 일단 가봐야 알겠어. 한편 민서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의 전화였죠. 민서 씨, 방금 연락받았어요. 회의에 참석하래요. 이상한데? 저도요? 계약직인 제가 왜? 일단 가봐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죠.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죠. 회장석은 비어 있었고 대신 구석에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수리기사가 왜 여기에? 한 임원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채건도 노인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아, 수리기사.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노인은 조용히 서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치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죠. 박채건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소 실장, CCTV는 다 처리했겠지? 전무님 그게. 소치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김현수와 함께 들어왔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계약직이 왜 여기 있어? 법무팀 변호사도 왜? 이세영이 민서를 보자마자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도 정식으로 소집받았습니다. 민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세영이 일어서려 하자 박채건이 막았죠.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모두가 회장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수리기사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죠. 그리고 작업 모자를 벗었습니다. 순간 몇몇 고참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강학도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채건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학도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일주일 동안 수리기사로 일하며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죠. 내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썩었다니.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시작된 것이었죠. 강학도 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죠. 소치연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소 실장,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CCTV 틀어봐. 네, 회장님. 화면에 VIP 라운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세영이 민서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죠.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박채건 전무가 내 남편이야. 그리고 다음 순간 샤넬백이 민서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민서가 쓰러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됐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편집한 거야. 이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학도가 차갑게 말했죠.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채건이 민서를 협박하는 장면이었죠.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계약 연장하고 싶지 않아? 좋아, 어디 한번 버텨봐. 일주일 안에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박채건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죠. 강학도가 김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 법적 검토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김현수가 일어섰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세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박채건이 벌떡 일어섰죠.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당신들이 직원을 짐승 취급한 게 다 나왔는데? 강학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민서를 바라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게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학도가 민서 옆으로 걸어갔죠. 이 직원 강민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학도의 눈가가 붉어졌죠. 제 손녀입니다. 제 아들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가고 있는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회의실이 폭탄이 터진 듯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회장님 손녀를, 우리가 손녀를 때렸다고? 이세영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것이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은 알았으면 안 때렸겠습니까? 그럼 다른 직원은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강학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미안하다, 민서야. 그동안 숨어서 지켜보기만 해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스스로 싸웠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 넌 정말 용감했다.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박채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처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운명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학도 회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화강암처럼 단단했죠.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채건 전무,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방 물류센터 현장 관리직으로 발령납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입니다. 박채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무에서 말단 직원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죠. 이세영 씨, 당신은 경신프라임 전 지점 출입 영구 금지입니다. 다시 발을 들이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세영이 발악했습니다. 그녀가 민서에게 달려들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부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소 실장, 당장 내보내. 소치연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세영이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죠. 내가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강학도가 다른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은폐에 가담한 비서실장, 3개월 정직입니다. 홍보팀장, 같은 처분입니다. 해당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공범이었죠. 반면 소치연 실장, 소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의 양심과 용기에 감사합니다. 보안 총괄 이사로 승진시킵니다. 소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상이었죠. 김현수 변호사. 네, 회장님.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세요. 김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서. 민서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넌 오늘부로 정규직 전환입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 팀장으로 승진시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건 내 실력이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그게 바로 리더의 자격이야. 박채건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손녀라고 특혜주는 거잖아요. 특혜? 당신이 권력으로 직원을 짓밟은 게 특혜 아닙니까?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었어요. 강학도가 전 임원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경신프라임이 바뀝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은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직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몇몇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매출이 떨어질 텐데. 매출? 직원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이세영이 밖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내가 재벌 총수 아들과 재혼할 거야. 그럼 너희들 다 끝이야. 경비원들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명품 구두굽이 부러지며 비틀거렸죠. 박채건이 짐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계약직 하나 때렸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박전무. 아니, 이제 박주임. 강학도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와 강학도가 마주 섰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어. 그리고 넌 정말 강했다. 할아버지보다 더 용감했어.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화요일 아침 경신프라임 전 직원이 화상회의 앞에 모였습니다. 강학도 회장이 직접 나선 전사공지였죠. 화면 속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신프라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시 즉각 퇴장 조치하고 법적 대응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였죠. 둘째, 직원 전용 한라인을 개설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셋째, 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대폭 확대합니다.
실력 있는 직원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서는 VIP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이 많았죠. 드디어 우리도 사람 대접받는구나. 한 계약직 직원이 흐느꼈습니다. 민서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김현수가 새로운 매뉴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폭력 사건은 형사 고발이 원칙입니다. 합의 종용도 금지예요. 회사가 끝까지 직원을 지킵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수군거렸죠. 주가가 떨어질 텐데 VIP 고객들이 다 떠나면 어쩌려고. 실제로 발표 직후 주가는 5% 하락했습니다. 언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죠. 경신 프라임, 파격적 직원 보호, 경영 리스크 우려, 시대 역주행인가, 선구자인가, 논란의 중심.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SNS에서 지지 여론이 폭발한 것이었죠. 드디어 제대로 된 기업이 나타났다. 경신 프라임만 이용한다. 직원 지키는 회사 응원. 감정 노동자들의 희망.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죠. 민서는 팀장이 되어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폭력은 신고합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을이 아니었죠. 그때 한 VIP 고객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 커피 빨리 안 가져와. 예전 같으면 달려갔을 직원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정중하게 요청해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됐거든요. 고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매니저 불러, 사장 불러. 민서가 나섰습니다. 저희 새로운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언하시면 퇴장 조치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객이 핸드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죠. 손님, 폭력은 즉시 경찰 신고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세요. 고객은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며 나갔죠. 이딴 백화점 다시는 안 와. 그러나 라운지의 다른 고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분위기 망쳤어요. 품격 있는 백화점이 됐네요.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죠. 일주일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세영이 예약한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북적였을 사모님들의 모임이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서 강퇴당한 알림만 가득했습니다. 인연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그녀가 소리쳤지만 레스토랑 직원조차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후였죠. 집으로 돌아온 이세영을 기다린 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15살 딸이 울면서 뛰어나왔죠.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당해. 친구들이 다 엄마 욕해.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 엄마가 전학시켜줄게.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 딸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세영은 무너져 내렸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편 박채건은 경기도 외곽 물류센터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죠. 야, 신입. 빨리 움직여. 할아버지야? 20대 반장이 고함쳤습니다. 박채건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제 그는 가장 밑바닥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그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말을 걸었죠.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그 전무 아니에요? 박채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맞네. 직원 무시하다가 잘린 그 인간.
꼴 좋다. 주변 직원들이 비웃었습니다. 박채건은 처음으로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민서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죠. 팀장님, 오늘 이세영이 찾아왔다던데요? 네.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민서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김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복잡해요. 당연해요. 민서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예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삶이겠죠?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날 밤 이세영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우리 끝난 거야? 박채건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하자. 그동안 너무 오만했어.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더 나빴잖아. 오늘 하루 종일 박스 나르면서 생각했어.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세영은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죠. 소치현 이사는 보안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바빴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강학도 회장은 회장실에서 민서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용서할 줄도 아는 아이가 됐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몰락했지만 누군가는 성장했죠.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개정 촉구 집회였죠. 단상에 선 사람은 강민서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맙시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백화점, 마트, 콜센터, 병원 직원들이 함성을 질렀죠. 경심프라임이 바꿨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세계가 먼저 발표했죠. 직원 보호 정책 전면 도입, 블랙 컨슈머 즉시 퇴장, 롯데, 현대백화점도 뒤따랐습니다. 경심프라임이 시작한 변화가 업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김현수 변호사는 국회에서 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폭행은 가중처벌, 폭언은 과태료 부과. 여야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민서는 전국 감정노동자 연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모임에 300명이 모였죠.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우리 서로를 지켜줍시다. 한 콜센터 직원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여요. 고객한테 욕먹고도 참기만 했는데. 소치현 이사도 보안 시스템을 타사와 공유했습니다. 블랙 컨슈머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 일으키면 다른 곳도 알 수 있어요. 기업들이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제 갑질 고객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런데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상류층이 반대 목소리를 냈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고객이 왕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받아쳤습니다. 노예가 필요한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상호 존중이 진짜 품격이다. SNS에서 캠페인이 번졌습니다. 해시태그 직원도 사람이다. 해시태그 감정 노동자와 연대를. 강학도 회장은 경제단체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직원을 지키는 게 기업을 지키는 겁니다. 행복한 직원이 좋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처음엔 시큰둥했던 다른 회장들도 귀를 기울였죠. 경심프라임의 매출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매출이 올랐다고? 네, 15% 상승했습니다. 젊은 고객이 몰려왔어요. 민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세영은 집에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후회와 부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채건은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뉴스를 봤습니다. 저 민서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네. 혼자서 시작해서 세상을 바꿨어. 동료가 말했습니다. 박채건은 고개를 숙였죠.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감정노동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였죠. 민서와 김현수, 소치연이 국회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강학도 회장이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이구나.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나비 효과.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달 후 경신프라임 VIP 라운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부터 달랐죠. 진심 어린 미소가 얼굴에 자연스럽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 입사한 정규직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 채용은 없었죠. 모두가 정규직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팀장실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원 권익 교육이 있는 날이었죠. 팀장님, 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현수가 들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정당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김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당당해졌어요. 라운지 한쪽에서는 한 고객이 직원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커피 준비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가 일상이 된 라운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죠. 소치연 이사가 새로운 AI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제 음성 인식으로 폭언을 자동 감지합니다. 즉시 경고 메시지가 나가죠. 정말 든든해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때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강학도 회장이었죠. 이제는 직원들도 그가 회장인 걸 알지만 여전히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민서야, 잘 지내니? 네, 할아버지. 오늘도 현장 순시예요? 그럼. 현장을 떠나면 경영도 끝이야. 할아버지와 손녀의 따뜻한 대화를 보며 직원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물류센터에서는 박채건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움받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인정받고 있었죠. 박 주임, 오늘도 수고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젊은 반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채건이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주임님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박채건은 처음으로 진짜 동료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세영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죠. TV에서 경신프라임 광고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서가 나왔죠. 저 애가 정말 대단해. 이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증오했던 마음이 어느새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죠. 라운지로 돌아온 민서는 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오후 햇살이 라운지를 비쳤습니다.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저녁 무렵 민서는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매출 보고 보셨어요? 역대 최고예요. 그래, 사람을 존중하니 매출도 따라오는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학도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나보다 더 훌륭해. 내가 있어서 자랑스럽다. 새로운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당연한 일상. 그것이 경신프라임의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석 달 후 경신프라임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수천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모인 그랜드홀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죠. 사람이 먼저다. 직원이 곧 VIP다. 강학도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신인상 최고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었죠. 강민서 팀장, 소치연 이사, 김현수 준법감시인. 세 분이 공동 수상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이 무대에 올랐죠.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특별한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민서의 수상 소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수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실천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소치연도 한마디 했죠. 양심을 지키는 게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신프라임이 증명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행사장 입구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갑질 제로, 존중 100%.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우리 회사 최고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죠. 강학도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했죠. 경영권은 직원 출신 전문 경영인에게 넘깁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경영해야 합니다. 새 CEO로 임명된 사람은 30년간 매장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죠. 이제 경신프라임은 진짜 직원의 회사가 됐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서와 강학도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꼭 안았죠. 민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아니야. 넌 스스로 해냈어. 그게 진짜 힘이야.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저 이세영입니다. 축하드려요. 정말로. 민서가 놀랐습니다. 이세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사시길 바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용서하는 것도 용기야.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강학도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장식됐습니다. 경신프라임 매출 40% 상승, 직원 만족도 1위.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죠. 직원을 VIP처럼 대하니 진짜 VIP가 몰려왔다. 경신프라임의 혁명적 변화가 대한민국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다. 민서는 출근길에 그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청년이 말을 걸었죠. 혹시 강민서 팀장님 맞으세요? 덕분에 저희 회사도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작은 용기가 만든 거대한 변화.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모두가 함께 완성한 혁명이었습니다. 진짜 VIP는 고객도 돈도 아닌 바로 사람이라는 진리. 경신프라임이 증명한 그 가치는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